안녕하세요. 네.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승우 선생님을 모시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러셔서 오늘 어려운 시간을 제가 청해서 모셨습니다. 관상을 알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개운의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노승우라고 합니다. 작년인가요, 우리가 네. 그 화면 영상 올렸던 것이 네. 예, 그거에 나가고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상에 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오늘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세상만사가 결정되고 성패가 결정된다면은 뭐 이런 걸 볼 필요도 없고 문의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사람의 운명이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라는 정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그런 때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운이 안 따라줬다. 운이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나 10으로 뒀을 적에는 대운이 들었다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륭을 화복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대목이 바로 이 관상학입니다. 이 관상학 방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상을 알면 길이 보인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주가 불이어 관상이라 좋은 사주를 타고난 것보다는 관상 잘생긴 게 낫고 관상이 불이어 심상이라 관상 잘난 것보다는 심상 잘 쓰는 이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상도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사람의 인상 얼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을 갖다가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란 얘기고 얼굴 용자는 용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얼굴 용자는 담을 용이라고도 합니다. 뭘 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굴 속에서 희노애락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쁘고 모든 것이 얼굴에 다 그 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적에 기분 좋을 적에 기색이 좋았다가 오후에 기분 나쁜 전화 한 통화에 얼굴 기색이 가는 수도 있고 그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며칠이고 간에 오랫동안 그 걱정거리가 얼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엔 천태만상 기륭화복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것이 바로 관상이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에 상응하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에 상응하는 법칙에 따라서 잘 조화롭게 생겼으면 그 상이 길상이고 그걸 벗어나면 그게 바로 흉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 속에서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장수하고 단명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 이것이 부귀 빈천 장수 단명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얼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상하면 사람들은 얼굴만 생각하는데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가 관상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관상은 우리가 기륭화복을 아는 학문 중에서 이건 점도 아니고 하나의 그 관찰학문이죠. 관찰학문. 아침에 화장을 하고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하기 전에 자기 얼굴의 기색도 보고 자기 얼굴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자기의 어떤 좋고 나쁨도 예지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관상하면은 우리가 형상을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얼굴만 사람들은 보통 관상으로 생각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손을 보면 수상이고 발을 보면 족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상은 어떤 형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무형의 관상도 봅니다. 뭐가 있느냐?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이라고 하는 심상이 있고 그 사람을 내 육신이 기관차라면 이 기관차를 끌고 다니는 기관사 역할을 하고는 그 사람의 정신의 상, 신상이 있을 것이고 사람은 소우주기 때문에 우레소리, 내정, 이 말을 하는데도 음성에도 복이 있고 없고가 있을 테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데도 그 행동, 동작, 태도에도 걸음걸이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잠자는 것도 전부가 다 복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잠을 잘 적에도 보면 뱀처럼 서리고 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꼭 개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턱을 개야만이 또 엎드려야만 잠이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꼭 이게 옆으로 누워야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탕이 있어요. 밥을 먹을 적에도 수저로 먹을 거, 숟갈로 먹을 걸 젓갈로만 먹는 사람도 있고 줄줄줄 흘리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씹을 적에도 어떻게 씹느냐 해서 입안에다 곡물을 갖다 넣고서 단아하게 어떻게 씹어가서 혀로다 운반을 해서 잘 넘기느냐 소리 안 나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상학은 곧 자기 자신부터 검토를 하게 되고 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가차온 사람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애를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복이 있나, 저 사람은 어디에 복이 있나, 저 사람은 왜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이혼을 했는가, 왜 저 사람은 자식이 없는가, 이것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학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관상을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상학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이 선생이 쓴 마이 상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은 심의 후에 있고 심은 형 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관상학은 형상만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 전에 심, 마음의 상이 있고 형은 마음의 뒤에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서 노름하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노름판에만 다니면 노름꾼 눈빛이 되는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만 쫓아다니면 바람 피면 바람 피는 바람꾼의 눈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스승을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 수행을 하면은 공부를 하면 그 지성인의 눈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으로 되고 태도까지도 바뀝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저는 그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근속을 하면서 그 스님들 처음에 출가했을 적에 머리를 깎아놓으면 처음에는 아주 보기 싫어요. 이 뒤통수도 납작하고 새똥딱지 있고 아주 보기 싫은데 한 10년, 15년 후에 산사에서 만났을 적에는 얼굴이 바뀌어 눈빛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바뀌고 피부가 바뀌었고 기색이 바뀌었고 심지어는 골상이 바뀌어가서 이 머리 위에 머리 하나를 더 올려놓은 것처럼 마치 그 태상 녹은 그 탱화처럼 머리 하나가 더 있듯이 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왜 바뀌었는가? 행동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행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상이든 관상이든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관상을 공부하면 자기부터 분석하게 되고 자기를 분석했으니까 자기의 행동을 고치게 되고 행동을 고치니까 오래 묵은 습성이 바뀌고 오래 묵은 습성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개운선도를 할 수 있는 자기 운부터 바뀔 수 있는 것이 관상학의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전경자, 마음심자, 바전자, 갈경자, 지을짝자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풍성해지면은 상도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기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서울교육대학에서 강의를 제일 오래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벌써 10여 년이 넘으셨죠? 예, 2005년부터인가요? 예. 제가 아마 다닌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지속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서울교육대학교 네. 서초동에 있는 그 서울교대에서는 제가 2005년도 2학기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벌써 17년. 한 6, 7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교수님 그러면 강의를 거기에서 이제 하시는 게 뭐 관상, 수상, 풍수, 뭐 성명학 다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략 계절별로 이렇게 나뉜다면 어떻게 강의가 좀 분포가 되나요? 이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가서 배우고 싶은데 언제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 하거든요.
이제 주 강의는 상학입니다. 네. 이제 그냥 상하면 이제 관상하면은 이제 관상 속에 이제 채상도 있고 관상도 있고 수상도 있고 족상도 있고 네.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매주 수요일 날 네. 저녁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15강이면 30시간이죠. 한 학기 30시간. 네. 1학기, 2학기 두 번 하면은 60시간. 네. 이 60시간이 관상학이에요. 네. 관상학, 수상학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책 두 권 떼는 거죠. 그걸 한 번 하면 1년 하고 나면은 일독을 관상학 일독을 했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뭐 하느냐? 그것도 수요일 날 오후로다가 3시간씩. 예. 네. 그거 이제 3시간씩 해서 3, 7은 20일 21시간짜리 7주 하는 거죠? 7주 같으면 8주 같으면 24시간. 7주 되는 때도 있고 8주 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겨울 방학 때 같은 때는 풍수지리학을 하죠. 네. 그 풍수지리학 중에서 그 짧은 시간에 다 하긴 어렵고 양택을 위주로 해가서 네. 양택의 명당 찾는 데부터 시작해가서 어떤 이기론, 뭐 폐출 보는 방법, 심지어는 저거 인테리어 또 그러다 이제 개운하는 것까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피흉 치길 흉한 걸 피하고 길한 걸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방편을 하고 우리가 개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까지. 예, 그래서 금년 겨울 방학 때는 12월 29일 날이 첫 강의 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 가서 2월 달에 끝나는데 2월 둘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3시간씩 6강 18시간 동안을 칠판 앞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예. 마지막 7강은 토요일 날로 잡아가서 5시간 정도 나가서 현장 학습. 그렇죠. 실제로 나가서 칠판 앞에서 공부한 것이 어떠한가 현장에 네. 가서 설명을 듣고 보고 토론하는 네. 그런 시간을 5시간을 잡아가서 23시간을 잡아놨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가 들어가 있고 한 방학 때 이제 그 한 계절 학기에 풍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명학을 하고. 그럼 내년 여름에는 이제 성명학 이런 예, 성명학하고 식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명, 풍수, 관상, 수상 이런 것을 오면은 동양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풍수하고 관상학하고는 같은 학문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관찰 학문이니까 네. 사람의 상을 보면은 그게 관상학이고 땅의 상을 보면 그게 풍수지리가 되는 것이고 건물의 상을 본다면은 그래가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잘하겠습니다. 올 그 겨울에 풍수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 올 겨울에 안 배우면 내년 겨울 1년 후가 됩니다. 네, 이 안내 나가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인원은 근데 제한이 되죠. 많이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최다 인원 좀 할 수 있는 것이 14명인가 그래요. 아, 그 교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네, 여러분 요번에 선착순이죠. 그렇죠. 이번에. 양택풍수로 해서 짧게 7주간 여러분들이 아주 알차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14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 요 안내서를 보시고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수 공부를 알차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택풍수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음택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 위주가 아닌 우리 가족, 내가 사는 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배우셔서 매주 수요일 5시부터 하죠. 예. 네,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실습을 나가서 그동안 배운 게 잘 배웠는지 이런 테스트까지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시간 내셔서 풍수 공부해서 집안을 부유하게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